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바람도 많이 불어 매우 추운데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시 힘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1.44% 올라 428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캐시도 4% 오르며 19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 클래식이 18.49% 오르며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 19조 5,416억 원으로 20조 원 가까운 거래량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올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시장과 다른 투자 자산의 투자 성과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연말이니만큼 총 투자 자산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한 해는 이 투자 자산들 모두 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은 미국의 대표 지수죠. S&P 500 지수, 500개의 기업을 나타냅니다. 6.1%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 시장 지수인데 요거는 이제 금이나 은, 원유, 기름, 쌀, 밀 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 11.6% 떨어졌고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상황이 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것이죠, 경기가. 자, 그리고 MSCI EM 지수인데 요거는 EM 자체가 이가 이제 이머징 마켓이에요. 이머징 마켓.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이제 떠오르는 시장이죠. 그래서 신흥국이라서 개발도상국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안 좋았다. 미국이나 유럽 등등은 그래도 잘 선방했는데 개발도상국이 14%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현금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현금을 그냥 예금해 놓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자도 받고 2%, 3% 받죠. 1.8%고 미국 채권이 0.3%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지금 투자 자산 중에서는 주요 투자 자산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꼴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80% 이상이 좀 고점에서 연초부터 좀 떨어졌고 7천억 달러가 공중분해 됐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번 한 해에는 등수가 제일 마지막 등에 기록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등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암호화폐가.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또 다른 투자 자산을 제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 결국은 이제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세라는 것이 내년에 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올해 투자 자산들의 공통적인 하락은 왜 그런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들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이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금리 인상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결국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국채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투자 자산들은 위험성이 많잖아요. 자, 그에 반면에서 미국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미국이 망할 확률은 거의 1%도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국채에 넣어놓자.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옛날에는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2%, 3%까지 올라가니까 요것만 넣어놔도 안정적으로 2%, 3% 가져가겠다 싶은 투자자들의 욕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서 돈을 빼고 여기다 넣고 다른 투자 자산에도 돈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투자 자산들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2019년 내년에 또 어떨 것이냐? 바로 이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나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등이 인사들이 모여서 금융 회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비상이에요. 그래서 다 떨어지니까 증시도 뭐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 좀 좋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4,000달러 중반대에서 지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는 좀 올라서고 있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인데 중요한 점은 지금 5,000달러에서 5,500달러가 지금 외신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470만 원입니다. 470만 원 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로 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흐름 골든크로스 나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엔도를 보겠습니다. 엔도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없어요. 네. 왼쪽이. 그쵸? 여기가 이제 신규 상장했어요. 신규 상장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확 빠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규 상장 코인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빠르게 진짜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피레침 나오면서 윗꼬리 양봉 나오는 것도 원래 윗꼬리 양봉 거래량 동반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네. 올라가는. 근데 지금 신규 상장 코인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져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오스 보겠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여기서 약간 눌림 뭐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약간은 반등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지선이 2,670원대로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3,000원대까지 가는 모습 확인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흐린 소식 하나와 일본의 맑은 소식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월가 소식부터 보시죠.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은행 등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침체와 관련 규제의 부재가 그 원인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CCN도 월스트리트가 지난해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시티그룹 또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인 디지털 자산 영수증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지 않자 시장 진입을 주저하는 거죠. 시장의 성숙을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가 필수인데요. 더 이상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조금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미국 달러화를 앞질렀습니다. 코인일즈 자료에 따르면 엔화는 현재 약 47%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의 점유율인 43%와 비교해 4%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민간 기업들도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일본 엔화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발빠른 움직임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만큼 요즘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는 기사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2018년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금, 부동산 모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 당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더 안정되고 성숙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